제가 조금 전에 이제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가 표현되는 방법을 두 개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상황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코시의 나머지다라고 이제 부르고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역시 뭐 나머지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걸 라그랑지 나머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테일러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출 문제들도 이제 곧 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표현하고 나서 뭐 이 나머지가 이제 0에 가깝다라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그 테일러 다항식이 f에 가까이 간다를 확인한 게 돼. 그리고 이게 0의 평등수렴한다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의 평등수렴한다면 테일러 다항식이 f로 평등수렴한다. 결국 이 나머지가 이제 0에 가까운 얘기를 확인하는 것이 그 n차 테일러 다항식이 f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수단으로 테일러 정리를 거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적어서 이런 표현이 이제 뭐 0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게 돼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등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것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라그랑지에 대한 나머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이제 x를 하나 고정하고 나서 아까 정의했던 그 큰 F를 똑같은 걸 정리를 했어요. 여기 t의 근방에서 전개한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식하고 여기 지금 f하고 뺀 식을 이제 큰 F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큰 g는 여기 이제 x 빼기 t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래서 큰 F하고 큰 g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편값 정리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시 편값 정리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tx가 여기 a하고 x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a하고 x 사이에 적당한 t가 존재해서 이 등호를 만족한다. 이제 코시의 편값 정리 내용이고, 이 큰 F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아까 이제 라그랑지 나머지를 확인한 과정에서 이미 계산을 했던 식이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쓰고, g는 아까 이제 x 빼기 t의 전체 n 더하기 1승 뭐 그걸 정확하게 이제 미분한식 그대로 쓰고, 그래서 tx를 대입해서 이제 쓰고, 예, 그래서 여기 뭐 x 빼기 t에 대해서 n제곱 시킨 거 이제 정확하게 뭐 약분하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정확하게 약분하면 되고, 여기 번분수니까 여기 이제 곱하나가 이제 분모고, 그래서 n 더하기 이제 팩토리얼이 이제 분모고, 이제 분자 쪽에 얘를 그대로 쓰면 그대로 이제 약분하고 이제 식을 정리한 식이 되죠. 예.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먼저 확인했던 증명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이제 t자리에다가 x가 들어가면, 큰 f t자리에다가 x가 들어가면 0이에요. 예. 큰 g도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이제 0이에요. 그래서 큰 g든 큰 f든 그 t자리에다가 x가 들어가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0이고, 여기 큰 F 쪽에다가 A가 들어간 게 저희가 원하는 이제 나머지에 대한 식이고, 뭐 G에다가 A를 넣으면 그대로 이 식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큰 GX하고 큰 GFX가 이제 0이에요.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 약분하면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GA식은 그대로 요 식이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바꿔놓고, 큰 FA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문제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모 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남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런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tx가 이제 존재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예제로 이제 지수함수하고 이제 사인함수가 나와 있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다시 저 함수에 대해서 다시 써볼 기회가 있어서 이 예제는 생략하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예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테일러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93년도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요 부등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요 부등호 상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상황을 보면
여기 이제 뭐 t를 곱하고 1 빼기 t를 곱하고 더하는 식이 우변에도 있고, 뭐 좌변에도 이제 괄호 안에 보면 이제 t를 곱하고 1 빼기 t를 곱해서 이제 쓰는 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x에다 뭐 t를 곱하고 y에다 1 빼기 t를 곱해서 더한다라는 상황이 x하고 y를 이제 연결시키는 어떤 선을 얘기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x하고 y를 연결시키는 선의 상황이 되고, 만약에 범위가 이제 0과 1사이로 제한이 되면, 그래서 범위가 0과 1 사이로 제한이 되면, 물론 t가 이제 0이 되면 이쪽 식이 아예 없고, 여기 0이면 정확하게 y가 되고, t가 1이 되면 이쪽 식이 아예 없고 x가 돼서 정확하게 0하고 1 사이로 딱 제한을 하게 되면 그 x하고 y로 딱 제한이 되는 상황이고 선분이고, 만약에 제한 범위가 없다면 결국은 저 y 뒤쪽으로도 아예 x 앞에 쪽으로도 이제 다 식이 있는 것이라서 그냥 직선에 해당하고, 어쨌든 t를 곱하고 1 빼기 t를 곱했다라는 건 어떤 선상에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는 상황이고, 이런 제한 범위가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만 확인하는 상황이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도 이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선분 사이에 있는 점들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나와 있는 부등식이 이제 볼록 형태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정의다라는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아래로 이제 볼록한 함수들을 보면, 이제 여기 A, B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저기 좌변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 한쪽에는 t를 곱하고 한쪽에 1 빼기 t를 곱하고 더했고, 이제 t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좌변에서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은 여기 A,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A하고 B 사이에 어떤 값이고, 그 값을 지금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좌변은 이런 애들이 모이게 돼요. 좌변은 이제 이런 애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우변 상황은 함수값 사이에다가 이런 걸 곱하고 더했기 때문에 그 함수값과 함수값을 연결시킨 이런 값들이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함수값과 함수값을 연결을 시켰을 때의 상황이 당연히 이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위쪽에 그려지는 상황이 돼.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면 여기 함수값들을 연결시킨 게 이 그래프보다 당연히 위에 그려지는 상황이 되고, 정확하게 그 부등식이 만족된다라는 거의 직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실제로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f를 저희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정의하게 돼. 그리고 아래로 볼록에 대한 상황은 뭐 여기 함수값들을 연결시키게 되면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지는 상황들을 얘기하게 돼.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다 라는 상황을 묻고 있는 기출문제고, 여기 뭐 그래프 상황이 이제 그런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뭐 1번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선분을 그릴 때마다 선분이 위에 가는 아래로 볼록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함수고, 2번 함수는 이런 기형이니까 얘는 결국 선분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선분이 오히려 아래에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아래로 볼록하고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기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3번은 요 범위에서 탄젠트 기형은 이제 이런 기형이고, 결국은 함수값들을 이제 어떻게 자꾸 연결을 하더라도 위에 그려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아래로 볼록하고 맞고, 뭐 지수함수도 결국은 어떤 값을 연결해도 다 위에 그려지는 상황이 되고 정확하게 아래로 볼록의 정의에 맞는다.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아래로 볼록의 정의에 정확하게 맞고, 얘는 오히려 선분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니까 2번이 아래로 볼록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있는 이 부등호 상황을 저희가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가 저 범위에서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하고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이 물론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은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애들은 이제 함수값하고 함수값을 이제 연결시키는 상황이 이제 밑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함수값하고 함수값을 이제 연결시키는 상황이 더 작은 상황에 대해서 부등식이 표현되어 있는 게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위로 볼록한 상황에 대한 또 정의다.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사실 볼록에 대한 정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로 볼록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이제 단순히 부등식만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여서 역시 뭐 미분 가능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렇게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더라도 그 함수값하고 함수값을 연결해서 이렇게 위에 그려지는 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애들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해 놔 있는 명제는 이제 두 번까지 다 미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두 번까지 다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이제 빼고 두 번까지 미분이 잘 되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은 얘기하고, 아래로 볼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치다. 그래서 이런 걸 빼고 그냥 미분이 잘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보면 이게 미분이 0보다 커나 같은지 여부하고 동치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 12년도 기출문제를 볼게요. 여기 이제 뭐 극대극소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그런 상황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 이제 기출문제이고, 여기 이제 명제들을 좀 보면 여기 그냥 개구간하고 이제 시수집합을 보통 쓰는 이름으로 그냥 나와 있고, 이제 함수 f가 여기 C4급 함수다라는 상황은 4번까지도 미분이 가능하고 4번을 미분했을 때 연속까지 된다. 그래서 여기 그 C4급이다라는 상황의 정의 자체 안에 4번 미분해도 연속이다. 4번 미분해도 연속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의역에는 C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3개 미분까지는 이제 0인 거, 그리고 이제 4개 미분은 0보다 크다. 저기 4개 미분에 대해서의 상황은 여기 연속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게 돼.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다 있고, 지금 극소값을 갖는 것을 확인해라. 그 연속이다라는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4번 미분한 함수를 잠깐 쥐라고 써보면, 그러니까 4번 미분한 함수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을 갖고 있고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C점에서만 연속인 게 아니라 연속의 정의 상황에 의하면 적당한 델타 반경에서도 0보다 크다가 돼. 이건 저희가 이제 전에 다루고 온 문제 상황의 보기 중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고, 그냥 정의 상황에서 거의 자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C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그리고 함수가 연속인 것까지 있으면, 뭐 입실론 제로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여기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대응이 되니까 정확하게 델타 반경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0쪽으로, 0보다 큰 쪽으로 대응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서도 다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그대로 또 적용이 가능해요. 4번 미분한 게 연속이고 4번 미분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적당히 그 근방에서도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 상황하고 연속이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적당한 반경 내에서 함수값이 다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반경 내에서 또 테일러 정리를 쓰다 보면 이런 식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식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명제도 잠깐 보시면, 이제 2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 이제 2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니까 아까 참고 명제가 이게 둘이 동치다. 그러니까 여기 미분이 잘 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아래로 볼록하고 이제 동치 관계고, 그 중에서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이 2번 지문이. 우선 1번, 2번 지문을 일단 이렇게 보고 1, 2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테일러 정리를 언급하고 이제 얘를 이제 적용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일러 정리 다시 보시면
제가 이런 다항식을 저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라고 부르고,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첨자에다가 n을 써서 pn이다라는 이름으로 놨고, 그래서 제가 그 n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f하고 이제 차이 나는 그 오차 부분을 제가 나머지라고 부르고, 여기 지금 나머지를 라그랑지 나머지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테일러 정리를 이제 적용하고자 이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고, 이제 첫 번째 지문이 이제 여기 C4급에다가 이런 가정하고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이제 극소값이 맞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적당한 델타를 내가 찾아서 그 델타 반경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의 상황들이 이제 fc가 이제 가장 작다라는 게 만족이 되는 이런 적당한 델타를 찾는 게 증명해서 해야 될 일이 돼. 그래서 델타를 내가 잘 찾아서 fc가 그 근방에서는 가장 작다, 그게 바로 이제 극소값이다 라는 상황을 보인 거니까, 정확하게 이제 델타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이 부등식이 맞는 부등식이다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델타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의 부분부터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C4급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은 이제 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반경을, 그러니까 이플론 제로를 뭐 이거 내지는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플론 제로를 똑같이 이만큼으로 잡던가, 이걸 뭐 반이나 3 나눈 걸로 이제 이플론 제로를 잡으시면 이제 그 적당한 델타 반경 내에서 다 0보다 크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플론 제로는 이거 혹은 이거보다 이제 작은 숫자를 적으시면 다 해결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델타 반경 내에서는 다 이제 0보다 크다 해요. 저 델타가 저 델타가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델타랑 같은 델타예요. 어쨌든 또 테일러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하면, 그래서 이 델타 반경 내에 있는 x들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 정리를 적용을 하면, 여기 이제 3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이제 3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서 테일러 정리를 쓰려고 하는데, 그 테일러 정리에 의하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tx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테일러 정리고, 저희 식 중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미분계수가 다 0이다가 이제 가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식도 이제 다 없는 것이고, 결국 fc만 남고 이제 이 부분만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등식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제 여기 델타 근방 내에서는 다 4번 미분하는 녀석에 대해서 값이 0보다 크다. 이제 tx도 어차피 그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tx도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서 어차피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 뭐 팩토리얼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고, 여기 4승식 것도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분 자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등호관계를 준비해 놓고 나면, tx 자체도 어차피 저 델타 근방 안에 있고, 결과적으로 뭐 4승도 4팩토리얼도 여기 4번 미분한 녀석도 다 이제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 다 넣으면 여기 이제 1차식부터 이제 3차식까지는 아예 식이 없는 것이고, 여기 뒷부분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C하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등식까지 이제 성립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이 델타는 처음에 연속성을 만족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나왔던 델타고, 그 똑같은 델타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일반적인 명제가 다시 한번 나오지만, 여기가 4가 아니라 이제 다른 뭐 6이나 8로 바뀐다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라는 상황들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른 짝수여도 이런 얘기가 당연히 이제 가능한 상황이 돼요. 네,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상황이 이제 방금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4번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짝수 6이든 8이든 해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제 상황이 여기 네 번째 미분한 거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0보다 크고, 그 앞쪽에 대해서 다 0이다 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가 0보다 크고 앞에 부분은 다 0이다 라는 상황이 있으면 극소값이다 라는 게 방금 전에 기출문제고, 이게 다른 짝수로 바뀌어도 증명 과정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짝수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여기가 성립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반대 부등호 방향이어서 얘가 음수였으면 그럼 다 똑같이 갈 텐데, 결국 만약에 그 부호가 음수였으면 역시 델타 근방 내에서 이거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상황이 될 거죠. 그래서 델타 근방에서 얘가 음수다라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증명하는 흐름에서 여기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어차피 양수고, 짝수면 여기에 다 양수고, 여기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갈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음의 부호였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갈 거고, 부등호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델타 근방에서 가장 크다, 극대값이 된다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양수가 아니라 이제 음수였으면 역시 이제 기출문제랑 완전히 같은 흐름의 증명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만 바뀌고 극대값이 된다가 되죠. 그래서 사실 1번하고 2번은 이제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뭐 3번에 만약에 이제 홀수면 극대 극소에 대한 상황들을 언급할 수가 없다, 같지 않는다가 돼요. 결국 이제 홀수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3이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C의 왼쪽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여기 부호하고 C의 오른쪽에는 X가 들어갔을 때 부호가 이제 둘이 다른 부호가 되죠. 결과적으로 C 근방에서 여기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한 상황이 되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다 있고 한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 양수일 때 양수가 더해지면 클 테고 음수가 더해지면 작을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못하고, 가장 델타 근방 내에서 가장 작다도 얘기를 못하고 당연히 가장 크다도 얘기를 당연히 못해요. 이쪽에 양수음수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부등식을 한쪽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극대도 불가능하고 극소도 불가능하다가, 그래서 홀수 관계면 당연히 이제 극대도 불가능하게 되고 이제 극소도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명제는 이제 미분이 잘 된 함수에 대해서 얘하고 이제 볼록이 이제 동치 개념이고 그 중에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 돼. 그래서 증명을 두 가지의 상황들을 다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뭐 반복해서 나오는 계산 중에 하나는 알파에다가 1 빼기 t를 곱하고 또 알파에다가 t를 곱하고 더한다라는 상황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t하고 더하기 알파 t가 소거되니까 당연히 알파가 돼. 그래서 이제 같은 값에다가 이제 1 빼기 t를 곱하고 더하면 당연히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이제 몇 번 나오게 돼요. 우선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x1하고 x2를 그냥 아무거나 택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역에 있는 아무 두 점에 대해서 그 함수값끼리 연결시킨 거랑 여기를 먼저 고른 다음에 함수에다 넣은 거에 대한 부등식을 하는 게 이제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부등식을 확인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값끼리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하고 여기 안에 있는 점을 함수에다가 넣은 거하고 함수값을 연결시킨 쪽이 더 크다, 그걸 확인하는 게 아래로 볼록이다를 확인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런 두 점을 뽑고 나서 이제 그 부등식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점을 그냥 x0를 하나 골라요. 여기 이제 등호 상황을 뺐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한쪽 끝점이 물론 돼요. 만약 t에다가 0이 들어가면 이게 없고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제 x1 이제 이쪽 끝점이 나올 테고, 물론 t가 1이 들어가면 이게 없고 이제 이만큼만 남고 x2 끝점이 돼요. 등호를 안 썼다는 얘기는 이제 끝점이 아니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이제 x0다라고 부른 거고, 이제 x0를 중심에 두고 이제 테일러 다항식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1차 테일러 다항식을 만들고 그 상황에 대한 오차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저희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0라는 점을 중심점에다가 둔 1차 테일러 다항식을 갖고 오고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이제 테일러 정리를 사용해서 이제 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x1 값에 대해서도 이제 테일러 정리를 쓰고,
이제 x2 값에 대해서도 이제 테일러 정리를 써요. 물론 거기서 등장하는 요 tx 뭐 잠깐 c라고 썼는데 아까 그 tx가 물론 같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고 물론 다른 첨자를 이제 써야 돼. 그래서 결국 1차 테일러 다항식을 x0 중심의 1차 테일러 다항식을 갖고 오고 여기 x1 함수값에 대한 이제 나머지 뭐 x2 함수값에 대한 그 나머지 뭐 각각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C1, C2가 존재해서 요 사이에 적당한 C1, C2가 있어서 그렇게 쓸 수 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테일러 정리를 그대로 언급한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1 빼기 t 여기다 t 뭐 그런 걸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여기서 잠깐 미리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1 빼기 t 여기다 t를 곱하고 이제 더하는 식을 이제 마지막에 쓸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변에도 1 빼기 t를 곱하고 우변에도 t를 곱하고 이제 더하는 식을 쓸 건데 요 식을 당연히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 썼던 식 그대로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여긴 지금 마이너스 t하고 곱한 거랑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t 곱한 거랑 여기 플러스 t 곱한 거 당연히 소거되고 얘가 그대로 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제 이 부분하고 1 빼기 t 곱한 거랑 이 부분하고 t 곱한 걸 더할 때 이제 그 계산 과정에서 여기 fx0가 이제 그대로 남고, 이쪽에다가도 이제 1 빼기 t를 곱하고 이제 이쪽에다가도 t를 곱하고 이제 전개할 건데 당연히 f'x0는 이제 당연히 묶어낼 수 있고, 묶어내고 나면 여기다가 1 빼기 t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t를 곱하고 이제 더한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1 빼기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를 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 1 빼기 t를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해서 더한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fx제를 묶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이 남을 거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x1에다가 1 빼기 t 곱하고 x2에다가 t를 곱하면 그대로 x0예요. 그래서 여기 x1에다가 1 빼기 t를 곱하고 t에다가 x2를 곱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x0예요. 정확하게 x0고,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x0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x0에다가 1 빼기 t 곱하고 t를 곱해서 더한 표현이니까 여기 뒷부분도 결국 마이너스 x0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x0, 여기는 마이너스 x0. 당연히 두 근 빼면 0이 x0 마이너스 x0 가로한 자체가 0이에요. 0하고 얘를 곱하면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1 빼기 t를 곱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1차 텀은 없어져요. 0으로 없어지고, 나중에 여기다 1 빼기 t를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하고 이제 더하는 식을 쓸 건데, 지금 요 가정에 이기미분이 양수다란 가정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여기 양이고 어차피 여기도 양이에요. 어차피 제곱식도 당연히 이제 양이고, 어차피 t가 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1 빼기 t도 양이고 당연히 t도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1 빼기 t를 곱한 것도 어차피 다 양이고 t를 곱한 것도 다 양이에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1 빼기 t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하고 더한 것도 식에 나오는데, 그냥 그걸 잠깐 그냥 대문자 r이라고 그냥 줄여서 잠깐 쓰면 그 대문자 r 자체도 양이다요. 그래서 이게 중간 부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여기 얘가 남고, 이제 뒤에 이제 그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r이다라고 쓴 거는 여기다가 1 빼기 t를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해서 이제 더한 식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름이 길어서 잠깐 그 부분을 그냥 r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쓴 건 저기 뒷부분 나머지 텀 쪽에 대한 계산 과정에서 이제 나올 부분을 미리 쓴 것이고,
어차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게 미분 양이고 뭐 t도 양이고 1 빼기 t도 양이고 제곱도 양이고 제곱도 어차피 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r 자체는 이제 양이에요. 양이고 예. 네, 그래서 여기 1 빼기 t 곱하고 t를 곱하고 이제 더하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좌변에 대해서 이제 요 계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우변에 대해서도 그 계산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부분만 남아요. 예. 그래서 여기 1 빼기 t 곱하고 여기 t 곱하면 요 부분에서 얘가 남고, 이 부분은 이제 아예 0이 되고, 이 부분은 r이라고 썼고, 예, 정확하게 요 부분이 남고, 나머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r이라고 썼고, 어쨌든 r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제 r을 쓰지 않게 되면 이제 부등식이 정확하게 이제 성립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x0는 아까 이제 잡았던 식으로 다시 바꿔서, x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예. 정확하게 얘하고 얘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부동호가 성립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한 게 됐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보시면, 그 아무 두 점을 잡고서 이제 그 아래로 블록의 정의에 나오는 부등호를 이제 보여주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예, 중간에 이제 점을 하나 x0라고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점 아무거나 x0라고 잡은 다음에 x0 중심에 대해서 1차 테일러 방식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에 대해서 x1 값에 대한 나머지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 뭐 x2 값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를 쓰고, 결국 한쪽에는 1 빼기 t, 한쪽에는 t를 곱해서 더하면서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되고,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1차 텀은 한쪽에 1 빼기 t 곱하고 t 곱해서 더하면 이제 아예 사라져요. x0개를 뺀 게 가로 안에 나오게 되고, 그쪽 부분이 0이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뒤쪽 부분은 뭐 식은 쭉 길게 표현되지만 어차피 범위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만족한다. 예. 그런 계산 과정을 거쳐가서 확인할 수 있다. 예. 네, 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정역에 이제 아무런 두 점을 잡은 다음에, 역시 아무런 두 점을 잡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네, 역시 이 부등호를 보이는 게 결국 해야 될 일이 돼요. 그래서 함수값끼리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쪽으로 된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이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녀석을 한쪽을 이항해서 뺀 함수를 그냥 새로운 함수 g라고 좀 잡았어요. 그리고 그 g는 t가 변수인 함수로. 그래서 이 부등호를 보이기 위해서 t가 변수인 어떤 새로운 함수 g를 정의해요. 그냥 한쪽을 이항한 함수를 g라고 정의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이항을 해서 걔를 g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부등식 중에서 이항해서 쓴 것이고, 그걸 그냥 g라고 잡은 거예요. 그 이제 그 t가 이제 변수 역할을 하는 함수고, 물론 t의 범위는 이제 0과 1 사이. 그래서 저 g가 이제 마지막에 이쪽이 크다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죠. 정역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렇다. 그럼 이제 뺀 쪽이 이제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g가 이렇다라는 걸 보이는 게 결국 이제 증명의 마지막에 보여줘야 될 상황이 돼. 저의 목표는 이제 여기고, 어차피 f의 두 번 미분에 대한 상황들, 두 번 미분에 대한 상황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식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g도 한 번, 두 번 다 미분을 해요. 일단 한 번 미분하게 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서 합성함수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여기를 가로한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고, 그럼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마이너스 x1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플러스 x2, 그래서 x2 빼기 x1, 그 이제 가로 안에 미분 그대로 나오고, 뭐 여기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고, 그럼 여기 이제 fx2 있고, 여기 이제 여기 가로 한번 보자면 여기 그냥 플러스 fx2가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fx1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다시 그렇게 부호를 바꿔서 지금 쓴 것이고,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것도 역시 합성함수 미분으로 이거 한 번 더 미분하고, 역시 가로 안에 미분할 때 다시 x2 빼기 x1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곱식이 되고, 어차피 여기 이제 t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쪽 식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g를 이제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어차피 여기 이제 역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식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계 미분 쪽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문제 가정이니까, 그래서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 가정에 의해서 g의 두 번 미분도 이제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g의 미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한 번 미분한 함수가 이제 증가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증가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테일러 정리를 써요. 테일러 정리를 써서 역시 이 등호를 만족하게 되는 이 적당한 d가 x1하고 x2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지금 x1, x2의 대소관계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말로 그냥 그 사이에 있다라고. 그래서 적당한 d가 x1하고 x2 사이에 있으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 나머지 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여기 나머지 텀을 이제 일자식 표현으로 쓰는 상황은 사실 평균값 정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테일러 정리는 그 평균값 정리에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문제 상황에 지금 테일러 정리를 주고 테일러 정리를 활용하게끔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서 평균값 정리라고 쓰셔도 되지만, 이제 문제 상황에 테일러 정리를 언급하는 걸 좀 기대하게 문제를 줬기 때문에 이제 테일러 정리라고 언급을 한 게 돼요. 저건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보셔도 돼요. 평균값 정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테일러 정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등호를 해결하는 상황이 이제 d가 존재한다. 그리고 어차피 d도 어차피 x1하고 x2 사이에 존재하니까 그 x1하고 x2 사이에다 적당한 뭐 1-t하고 t를 이제 곱해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 t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이제 t0였을 때다라고 이제 적은 거가 돼요. 정확하게 이제 t0였을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t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어차피 1-t 여기다 t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나오고, 그 중에 어떤 t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d가 나오는 값에 t0가 있을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t0 값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d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 t0에 대해서 g' t0의 값을 이제 확인을 하면, 여기 저희가 사실 여기 한 번 미분한 식을 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을 했었고, 여기다 이제 다 t0를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t0를 넣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 자리에다 t0를 넣으면 이게 아까 이제 d라고 표현했던 거가 여기가 f'd가 되고 이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1팩토리얼이 있으나 마나니까 f'd하고 fx 여기 f'd하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죠. t에다가 t0를 넣었을 때의 상황이 이 식이 정확하게 이 식이 되죠. 그래서 그 식은 당연히 넘기면 fx2 빼기 fx1하고 당연히 같아요. 뭐 이 식에서 이걸 넘겼다라고 보면 이제 이 식이죠. 그래서 여기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정확하게 이 식이고 당연히 0이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t자리에다가 이제 t0를 넣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d가 되고, 여기 이제 테일러 정리, 평값 정리에서 썼던 이 등호 상황에 의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제 G'T0는 이제 0이 돼요. 이 등호 관계하고 아까 이제 테일러 정리에서 만들었던 등호 관계에 의해서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0과 1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일 것인데, 저 t0보다 작은 쪽하고 t0보다 큰 쪽에 진행하는 부등호 방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해요. 그래서 t0보다 앞에 쪽에 있는 t에 대해서 뭐 따로 부등호를 확인하고, t0보다 뒤쪽에 있는 t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t의 범위는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하는데, 어차피 t의 범위가 무관하게 이제 G'은 증가하는 거는 t의 범위랑 무관하게 다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G'의 증가에게는 뭐 나눠진 케이스랑 관계없이 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T0에서 이제 G로 한번 미분한 게 0이다도 이제 양쪽에서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은 지금 증가함수다 이제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 방향하고 이제 증가함수에다가 넣은 부등호 방향 같은 부등호 방향이 돼야죠.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하고 G'에다 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같은 방향이고, 여기 G' T0는 0이에요. 0이고, 정확하게 그 G' T가 0보다 이제 작거나 같아요. 요런 범위의 T에 대해서는 G'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범위에서는 G가 이제 감소함수가 되죠. 미분한 게 0보다 감소함수가 되고, 또 감소함수니까 이 부등호 방향하고 이제 G에다가 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또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 부등호 방향하고 당연히 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제 0이 작은 쪽에 있으니까 G 쪽에다가 넣었을 때는 더 큰 쪽으로 감소함수니까, 그 이제 G에다가 0을 넣게 되면, G에다가 이제 0을 넣게 되면 T자리에다 이제 0을 넣게 되면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fx선만 남고, 여기 0이고 여기도 안 남고, 그러니까 여기 fx선만 남고 fx선만 남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돼요. 그래서 T자리에다 0이 들어가면 같은 값을 빼는 거고 0이 되고, 사실 1이 들어가도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 x2의 함수값만 남고 여기 없어지니까 여기 또 1이니까 1이 들어가도 x2의 함수값하고 x2의 함수값을 빼니까 걔도 0이 나와요. 그래서 G의 T자리에다가 0이 들어가도 x1의 함수값끼리 빼서 0이고 1이 들어가도 x2의 함수값끼리 빼서 0이에요. 그래서 T자리에다가 0을 넣던 T자리에다 1을 넣던 0이에요. 그래서 여기 G0도 0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GT는 0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해요. 그래서 T0 앞쪽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고, T0 뒤쪽 방향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해요. 이제 반대로 이제 T0 이제 뒤쪽에 있는 T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역시 G'이 증가한다는 거는 T랑 관계없이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고, 증가함수니까 여기 나오는 부등호 방향하고 역시 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넣었을 때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G' T0는 0이다. 그건 앞에서 이미 썼던 식이고, G' T0는 0이다. 이건 이제 나왔던 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는 G'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T0 뒤쪽 범위에서 보면 G'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예전에 이 범위에서 보면 이제 G가 이제 증가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증가하고, 또 증가하니까 이 부등호 방향하고 G에다가 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 역시 같아요. 증가함수니까 그렇고, 그리고 G에다가 아까 0 넣었을 때도 0이지만 G에다가 1 넣었을 때도 0이에요. G에다가 0을 넣든 1을 넣든 같은 F의 값들을 빼는 거기 때문에 0이 돼. 결과적으로 이제 T에 대한 GT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은 이제 범위를 이때하고 T0 앞쪽하고 다 나눠서 다 확인했더니 뭐 결과는 똑같이 이제 0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결국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이거 뺐던 식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등호를 확인한 거랑 이제 같다. 그래서 이 상황도 이제 그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로 블록이다 일단 증명이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등호 상황들이 아까 나왔었는데, 쟤는 이제 평균값 정리이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이제 테일러 정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활용해서 이제 증명한 방법에 해당한다. 저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